자, 오늘도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바로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시동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네. 아이고, 소장님이 너무 잘리셨다. 예, 조금만 더 가까이 오시죠. 저희가 오늘까지만 이곳에서 촬영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옮깁니다. 최첨단 슈퍼 울트라 세계적인 수준으로 간다고. 최첨단 커튼이 깔린. 예, 그래서 이렇게 크로마 잘릴 걱정 안 해도 되는 곳으로 다음 주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박시동 소장님과 함께 할 얘기가 많은데, 아니 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이복현이가 갑자기 배임죄는 없애야 한다. 뭐 그 아무거나 다 처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아무거나 다 처벌했던 그 윤석열 검사 라인의 그러니까요. 핵심이었던 이복현이가 왜 갑자기 처벌 만능주의는 안 된다, 이런 그 뭐 격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하죠. 예, 정작 그 유명한 배임 관련한 모든 사건들을 가장 많이 기소했던 이복현. 이게 경제 분야에서는 그걸 예. 배임이라고 하지만은 네. 또 이런 정치 행정 분야에서는 직권남용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게. 비슷합니다. 예. 아주 직권남용으로 흥했던 윤석열 그 검찰 예. 그 검찰이었는데, 그 검찰 라인의 핵심이었던 이복현 씨가 갑자기 배임죄 안 된다. 그 내용이 이제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 편한데, 네. 이런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우리 상법에는 이사한테 충실 의무라는 거를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렇지. 예.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법 조문도 간단해요. 법령과 정관에 따라서 충실히 일해라, 이게 단데, 근데 여기가 딱 중요한 게, 근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누구한테 충실하게 난 일할 건가? 아무래도 요겁니다. 그 주주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를 위하여. 예.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은 회사,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한국 상법학회에서 항상 큰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라는 단어가 그러면 소위 말하는 법인격이 있는 회사, 삼성전자, 뭐 SK, 현대차 같은 별도로 존재하는, 개인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회사만을 진짜 위해서 일하라는 거냐? 아니다. 회사라고 써놨지만 네. 회사 안에는 당연히 회사의 주인인 주주도 포함된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학설이 두 개가 갈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주주도 포함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주주의 그 어떤 이거는 금전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인데. 그렇죠. 회사라는 건 삼성전자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거고, 네. 회사의 주인인 주주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회사도 신경 써야 되고 주주를 위해서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해석이기 때문에, 네. 웃기는 게 이렇게 당연하게 해석을 하면 굳이 조문을 바꿀 필요가 없겠죠. 예. 그 회사가 회사 더하기 주주야. 예.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데 왜 이런 논란이 생겼냐면, 우리 또 전국에서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김영민 목사님, PD님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사건이 여기서도 또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주는 게 뭐냐면, 제일모직 삼성물산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에게 승계를 본격화하면서 난리 났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네. 요때 네.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데 이 학설의 논의에 아주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내가 볼 때 이 조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네. 뭐라고 예. 하냐면, 이사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의 사무를 관여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네네. 그때. 그래서 그 판결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사는 주주는 나 몰라라 해도 돼. 아니 근데 그건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 왜 근데 그런 판결이 나왔냐면, 그때 만약에 이건희, 이재용을 위해서 일했던 회사가, 그 이사들이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알아? 라는 주주들의 소송이 들어가거나 배임이 들어가는데, 이게 소액 주주들이 그렇습니다. 이 반기를 들고. 예, 근데 그 이사는 사실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이건희, 이재용을 위해서 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사람들을 살려주려다 보니까 예.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야. 아이고. 회사에는 손실이 없었잖아. 예. 에버랜드가 뭐 어디 뭐 망했어, 어쨌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너는 할 일 다 한 거야. 주주한테 손해 끼친 거 그거 노 프로블럼, 이런 판결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조문이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주주를 위해서는 신경 안 써도 돼라고 딱 판결이 나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판결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예. LG화학 같은 경우도 예.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을 하면서 네. LG화학에 투자했던 수많은 주주분들이, 내가 아는 주주의 자본금들이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배터리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회사가 물적 분할되면서 나가버려요. 그럼 내 주식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폭락하겠죠. 아니 결국엔 이재용의 삼성 장악을 위한 그 삼성물산 합병 때도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겁니까? 삼성물산 그 회사를 완전히 걸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판결도 내내 같은 이론으로 판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아주 큰 손해를 받고 엄청나게 손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도 손해를 봤다. 나도 손해를 봤다. 이래가지고 국민 전체가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된 거고 심지어는 그때 손해봤다라고 하는 해외 사모펀드는 아직도 우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엇. 그러니까 이 판결 하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해악이 엄청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조문은 결국에는 주주의 가치를 너무나 침해하는 조문이 되니 이제는 아예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기는 어려우니 조문을 바꿔버리자. 그래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 요 한 단어에다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요거 하나만 넣자. 법률로 이 상법 개정을 하자라고 해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발의가 여러 번 됐습니다. 그 금융 전문가인 이용우 의원도 발의를 했고요. 박주민 의원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 한 글자 넣읍시다. 그런데 결국에는 통과가 안 되고 21대가 마무리됐는데 22대 출범하자마자 다시 이 논의가 이제 불을 붙은 거죠. 그래? 그러면 다시 하지 뭐.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발의가 민주당에서 됐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기득권 편이라고 할 수 있는 현 정부 여당 측에서는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복현 원장이 갑자기 나도 찬성입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예전에 그 주진우 기자가 이복현은 삼성 잡는 저승사자다 그러면서 그 이복현을 승진 안 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막 그렇게 비난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물론 이제 추미애가 무슨 재벌 개혁 때문에 그 이복현이를 인사상 물맥인 건 아니죠. 사실 그 윤 라인이고 윤석열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후지검으로 발령이 나서. 그러니까 이 논의가 아주 재밌는 게 방금 목사님이나 PD님이나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상식으로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주주를 보호하는 거네. 그렇지. 좋네. 그런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재계, 재벌 기득권, 그렇지. 초수 특급 울트라 슈퍼 부자인 소위 말하면 오너 일가들은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될 때는 그나마 반대가 덜했는데 이복현까지 찬성을 하고 들어오니까 이거 되는 거야? 나는 이 여론이 잡히니까 재벌 기득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돼. 이 조문 안 돼. 라고 하니까 갑자기 핀치에 이복현 원장이 몰리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 소신을 갑자기 말해버렸다가 핀치에 몰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 공식적인 반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니 주주를 위한다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장기 투자를 쉽게 하기 어렵다. 허울 좋은 명분이죠. 그렇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M&A 같은 거 한 10년짜리 투자하면은 주주들이 와서 야 그것 때문에 회사 돈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주 가치 떨어지잖아. 당신 이사로서 임무 해태야. 이러고 소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문제 때문에 회사 발전에 저해가 된다. 또 하나 주주를 위한다고 할 때 이 주주라는 거는 개념이 불명확하다. 뭐 단기 투자하는 사람, 장기 투자하는 사람, 소액 주주 또 많이 하는 사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주주로서 이해관계도 모아지지도 않아. 난 반대야. 이건 사실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고 진짜 걱정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배임죄, 형사적으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위배해가지고 손해를 준다든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착복하면 그게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잘 들어보시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그러면 그동안 회사의 이사는 뭐였을까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상법의 개념이 있죠. 그렇죠. 상법에 아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자. 그럼 너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을 보는 자네? 라고 해서 회사에 손실을 주면 배임자가 됐던 거예요. 근데 상법이 바뀐다 만약에 여기서 상법이 바뀌어서 이사 보고 너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자 더하기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야 라고 딱 바뀌면 그동안 배임죄에서는 회사한테 손해만 돼도 배임죄가 됐는데 이제는 주주한테 손해가 돼도 배임죄가 될 가능성이 넓어지죠. 재계가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배임죄가 넓어져 가지고 내가 기소되거나 나의 하수인인 이사나 이런 애들이 말을 안 들을까 봐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걱정이니까 이복현 원장한테 반대 막 하니까 드디어 이복현 원장이 꼬리를 확 내리면서 아이고 회장님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뭣도 모르고 주주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회장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냐? 주주의 충실 의무 규정은 바꾸되 배임죄를 아예 없애버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처벌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배임죄를 축소 이런 게 아니라 배임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법의 주주 의무
충실 의무 확대 더하기 배임죄 아예 폐지를 저는 패키지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꼬리를 내린 겁니다. 아니 그럼 상법 개정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상법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더 늘리고 소위 말하는 이사들의 전횡을 줄이고 투명한 한국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외려 배임을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면 책임은 넓히되 처벌은 없앤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이 갑자기 배임죄 얘기를 왜 했나 보면 이런 맥락이 들어있다. 그래요. 꼬리 내리기입니다. 조금 개혁하려고 그러다가 된통당해서 더 큰 얘기로 가지고 죄송합니다 회장님들 제가 배임죄를 없애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재벌 개혁의 어떤 그런 아이콘으로서 그 뭔가 좀 자기 한 방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 그냥 온갖 기득권 세력 특히 재벌의 반발로 인해서 안 하는 일만 못한 꼴을 만들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식지는 않을 게 뭐냐면 배임죄가 미국에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넓히고자 했던 그 개혁 이슈는 확 사그라들고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각종 재벌 언론들을 동원해서 이참에 배임죄 없애버리자. 오히려 이제 너 말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복현 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도대체 배임죄가 너무 많다. 자기가 배임죄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기소했던 검사면서 삼라만상 모든 일을 배임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배임죄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합니다. 이복현 원장 당신 말 잘했어. 삼라만상 모든 걸 배임으로 해결하니까 배임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는 다양한 주주보호 대책이 있거든요. 집단소송, 주주대표소송 등 어마어마한 소송들이 있기 때문에 배임 없이도 회사 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오죽이나 그런 수단이 없었으면 오직 하나 배임을 가지고 우리가 매달렸을까. 그러니까 삼라만상 모든 걸 배임으로 해결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죽이나 제도가 없으면 삼라만상을 배임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현실을 너 얘기 잘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배임을 없애주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어떤 구제 수단이 없는 한 말 잘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유 우리 복현이가 복덩어리네. 왜 이렇게 요즘 말만 하면 그렇죠. 시장에 파문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처벌법을 없애자고 지금 꼬리는 내렸지만은 화두는 던졌네. 화두는 던졌어요. 복현이 복덩. 근데 대통령실은 그거에 대해서도 뭐 배임죄 폐지는 그 뭐 금융감독원장 혼자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참 민감한데요. 일단은 재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요. 대통령 정책실장은 찬성 이러고 나왔습니다. 최상목? 아니요, 성태윤. 성태윤. 찬성. KBS 나왔어. 찬성. 그때 종부세 없애자, 뭐 상속세 깎자, 반토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계 수장인 여러 부서들도 찬성 이러고 나옵니다. 당연히 그쪽들은 재벌들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가 어디냐면 이게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보자. 주무부서가 난데 법령 개정 사항이니까. 근데 나는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니네들이 뭐 설렁설레 말들 많다라고 하니까 검사 출신인 저 금융감독원장이지만 당신은 지금 그 월권이야 이거죠. 월권이야 월권. 야, 너야말로 세상 삼라만상 네가 다 얘기하고 네가 폐지하자면 폐지하는 거고 네가 살리자면 살리는 거야 라고 해서 여기서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약간의 중재 비슷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다 라고 해서 발은 빼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부서에서 혼란스럽게 여러 의견이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다. 이 자체가 또 이 정부의 늘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통일되지 않은 의견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또 엉망진창 상황입니다. 아유 진짜 이 정권은 뭐 답이 없습니다. 늘 패턴이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너 어떻게 결국 없어집니까? 배임죄? 못 없애죠. 다른 어떤 구제수단, 주주보호라든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질서를 잡는 다른 수단이 들어가지 않는 한 배임죄 없앤다? 민주당이 동의할 리도 없고요. 그렇죠. 저기 법률 개정 사항이니까 그 시행령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